생뚱맞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만 18세가 되면은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을 시키자는 이야기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나왔습니다. 대신에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인데, 이게 일을 하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성인이라면 백수여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서 가입자를 늘리자, 그리고 어린 가입자를 늘려서 수령 시기까지 납부 기간을 늘리는 전략을 제시한 거죠.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군인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을 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에요. 얼마나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군인이 왜 국민연금을 내야 되냐?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병사라고 하지만 군인은 군인연금을 내야 됩니다. 왜 군인연금을 내고 제대할 때 돌려받고 나오는 거,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단기 복무하는 간부들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 국민연금이 군인들의 월급까지 탕을 내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첫 달 보험료를 내준다는 말을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강제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잠깐 일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나중에 또 대학을 가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한 10년 뒤쯤 나중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입 기간을 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그동안 못 넣었던 연금을 추가 납부해서 납입금을 늘리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연금 소득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의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백수여도 해주겠다.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꼼수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연금 고갈 문제가 적을 때 했으면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고갈의 해결법을 못 찾은 상태에서 쥐어짜듯이 나온 의견이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의견일까? 저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청년 대표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서 소통하는 것처럼 명분을 쌓아가는데, 정치하는 청년들 모아놓고 의견을 들으면 그게 진짜 청년들의 의견일까 싶습니다. 이 청년들은 비례대표 한번 받아보고 싶고 지역의 시의원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목소리보단 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친구들인데, 이거를 청년 의견이라고 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정책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청년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거죠. 참고로 저번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회의와 해결책을 했던 기구에는 국회의원들로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지역구의 표가 목숨줄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낼 수 있을까요? 정말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를 낼까요? 제가 볼 때 국민연금 해결책은 없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고통을 떠안을 것이냐, 나는 싫어, 너가 고통을 떠안아, 내가 왜 고통을 떠안습니까? 똑같이 해야죠. 이러면서 지금 계층 간의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거죠. 내 지역구에게 욕먹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하겠죠. 여야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놀랐죠. 연금 수령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고, 연금 수령 날짜가 수십 년 뒤인 사람들은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청년들도 이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표를 생각해서 최적의 안을 내게 되어 있고 이런 어이없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연금 고갈에 대해서 청년들이 반발을 하고 나니까 많이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도 전문가들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전문가들이 기금을 운영해서 연금 수익률이 오르고 수령 기간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위원 자격들을 보면은 각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위원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구조가 전문성과 상관도 없는 구조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는 세계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노르웨이 연기금도 금융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금은요, 이익단체 게 아니에요. 국민의 겁니다. 국민의 재산을 잘 불려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오고 맡겨야 되는 거지, 이익단체한테 맡긴다는 거는 국민의 재산을 횡령하고 배임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이 의외로 명확해요. 알아보고. 그리고 해결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여러 단체들과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해결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죠. 사회적 문제들이 단체, 계층의 이익과 맞물려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단체나 계층의 이익과 맞물려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해결을 해줘야죠. 그러라고 뽑은 거고 그러라고 월급 주는 거잖아요. 정치와 경제의 공식이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정치는 누구에게 뺏어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세금을 거둘 거냐, 그 세금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거를 공평하게 줄 거냐, 불평등하게 줄 거냐, 이게 정치의 차이겠죠. 경제도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경제입니다. 이 둘은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최적화를 뽑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가진 자본을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곳에 쓰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데도 어느 정도 써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거듭차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회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가 있고 개인들이 노력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회에서 성취를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계층, 직업, 이권다체, 표밭같이 여러 이권들이 엮이면서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사회가 합의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됩니다. 조선 말에 세도 정치로 전정, 군정, 환정 이 3정의 문란으로 조선의 국력이 쇠했죠. 결국 나라를 잃는 단초가 됐습니다. 전정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가 연금을 납부하고 은퇴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공평하겠죠. 땅이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거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득이 없는 자도 강제로 연금을 내야 되고 연금이 싫은 자도 강제로 내야 되고 어떤 자는 많이 내고 조금 받고 어떤 자는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연금은 세금이 아닌데 불평등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백성들은 가난한 건 참아도 불공평한 거는 못 참아요. 삼정의 문란이 극심했던 시기에 백성의 난이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난을 일으키면 관군에 의해 죽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난을 일으켰다는 거는 그만큼 그들이 억울했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나라님을 향해서 제발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달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이라는 거죠. 좋은 지도자는 공평하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알맞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 돼요. 누구만 예뻐하고 누구만 미워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현대사회는 법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모두가 특례 없이 법과 시스템을 적용하면 되는데 편법이 아직도 많고 특례가 너무 많습니다. 특례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요.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도 그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는 들어가기 힘든 직장을 누구는 부모에게 세습받아서 취업을 합니다. 반박자료를 보니까 무조건 세습이 아니다. 우선 채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본인들은 진지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겁니다.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면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잘 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한국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자녀는 영어도 잘하고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한국 군대도 안 갈 수 있습니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은 영어도 못하고 한국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내가 살아야 될 땅이니까 열심히 나라를 지키죠. 그런데 군인에 대한 시선과 대우는 옛날 같지도 않아요. 장교가 미달이라는 뉴스는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군인 직업 기피에 이제 나라의 국방을 외국에 위탁해서 맡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의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지 생각해보면은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최선을 다해 생각해본 적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부당 자녀를 4명씩 낳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없겠죠.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 사업을 한국이 다 독식해서 엄청난 부가 한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국민 1인당 소득이 몇 배로 올라가요. 법인세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면 해결될 수가 있겠죠. 과거에 국민연금을 왜 강제하냐면서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시킨 점, 소득의 재분배라는 이유로 나중에 낸 만큼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 근거였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면 기각시켰죠.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 증진을 기하는 공익 목적의 제도였기 때문에 헌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내도 소용이 없었죠. 국민연금 고갈을 막아달라는 부탁은 아니에요.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치인의 표심이라던가 특정 계층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제도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공평하다 느끼게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가 깨지는, 시스템이 깨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이 잘 유지되려면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를 주저리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불공평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